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시설 물법에 대해서 하는데 질문을 딱 한번 해봅니다. 뭐 시설 물법 말 그대로 시설물에 대한 법이죠. 그럼 이제 질문이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하시게 될 공동주택 있죠. 그럼 공동주택은 시설물입니까? 그게 이제 딱 중요하잖아요. 기타 법령 우리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시험범위 들어오거든요. 그럼 시설물법은 줄여서 시설물에 대한 법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근무하시게 될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건축물이기도 하죠. 주택이기도 하죠. 여기 건축법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도 적용하고, 심지어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이 다시 한번 질문, 시설물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으니까 뭐 시험범위 들어간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근무하는 모든 공동주택이 시설물인 것은 아닙니다. 한 5번 넣었는데요. 공동주택 중에서도 어떤 것만 시설물이다. 이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어떤 건물만 이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75페이지 보면은 표가 하나 있죠. 이게 우려가는 진짜 중요한 거다. 75페이지 보면은 거기 이제 첫 번째 거기에 이제 둘째 줄을 보게 되면 일종 시설물, 이종 시설물의 종류 이래 돼 있죠. 근데 거기 가로에 보면 건축물 이래 돼 있죠.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성수대기 아시죠? 당산철교 아시죠? 이런 것도 사실 시설물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건축물이 아니죠. 그러면 시설물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고요. 하는데 우리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빼겠다는 뜻이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건축물 중에 시설물을 위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표 자체가 원래는 표가 상당히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뭐만 언급을 해놨다. 우리와 관련되는 건축물만 일종 이종 시설물로 우리가 알아보자는 뜻인데 그 중에 맞죠?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 시설물, 이종 시설물이라고 있는데 특별히 이 건축물 중에는 공동주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별도의 논리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은 일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시설물은 시설물인데 일종, 이종 중에는 이종만 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보면 물론 3종도 될 수는 있지만 일종, 이종 중에는 일종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중요해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일종은 없죠? 아무 말이 없죠? 그렇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근무하는 곳이 30층이다. 이럴 수도 있죠. 근무하는 아파트가 30층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16층일 수도 있죠. 그럼 16층 이상이면 전부 이종으로 치부립니다. 이렇게 이제 시설물법에 따라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했죠. 만약 뭐 300세대 이상이다 하면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또 일반법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근무한 것 중에 의무관리면서 예를 들면 16층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설물이 되죠. 그럼 시설물법에 따라서 점검을 또 철저히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 깊은 뜻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을 먼저 했었고, 근데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도 알아둬야 되죠. 건축물 중에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일종이 될 수 있거든요. 당연히 22의 기출입니다. 몇 층 이상이다? 그렇지. 21층 이상이거나, 21층이 많이 나오죠.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다 이제 드디어 연면적인 자 나왔잖아. 지금은 연면적 이야기하면 생각이 딱 나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연면적에는 지하층을 포함한다, 채워야 된다.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해서 5만이야.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이야. 22의 기출 문제였습니다. 21층이 아마 또 주관식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중에는 이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일종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로서 16층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연면적은 얼마죠? 3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16층 이상이라고 다 이종이 되는 건 아니죠. 16층 이상 중에는 21층 이상 또 포함되잖아요. 그거는 일종이라고요.
맞습니까? 63 빌딩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63 빌딩의 허가권자는 누구죠? 특별시장이잖아. 21층 이상이 되니까. 그리고 저건 또 일종 시설물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받는 게 있거든요. 그걸 다 받아야 되는 거야. 일종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그런 식으로만 일단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왼쪽 페이지를 보게 되면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를 먼저 보면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1번 양갈로 1종에 보면 거기 보면 아까 내가 언뜻 이야기했던 뭐 차량도 있고 교량도 있고 있죠. 우리가 관련이 별로 없죠. 이런 걸 출제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출제가 거의 안 됐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 보면 5번 있습니까? 몇 층 이상이죠? 연면적 얼마? 이게 1종이라고 딱 하면 이게 기출문제였다니까요. 그죠? 그럼 2종을 한번 볼까요? 2종 같은 경우는 역시도 여기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철도, 교량 등등 있는데 거기 보면 5번이 뭐죠? 16층 이상이잖아. 연면적이 얼마죠? 3만. 이런 것들은 뭐 지금 기초과정 알아두는 게 좋겠다. 그런데 신설이 된 게 3종이에요. 그럼 1종, 2종을 구태히 이야기하자면 법정이에요. 법으로 이거는 1종이야, 이거는 2종이야로 딱 해놨는데 어떤 거는 보니까 1종도 아니고 2종도 아니긴 한데 뭔가 위험성이 있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겠죠. 이런 것을 별도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 시설물도 있는데 이거를 3종 시설물이라는 거야. 큰 뜻만 알아두십니다. 자, 거기 보면 3번 양갈로에 보면은 3종 시설물이 있는데 이거는 1종 시설물이 아니어야 되죠. 2종 시설물도 아니라야 되죠. 그런데 그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돼 있죠. 아마 이것도 23회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출제 많이 됩니다. 이 중요한 것들은. 됐습니까? 그러면 시설물이 되면 뭘 해야 될까? 시설물이 되면 뭘 해야 될까? 앞장으로 넘어옵니다. 시설물이 되면 자 여기까지는 조금 세밀하게 한번 설명합니다. 거기 보면 용어 정리 찾았나요? 73페이지 용어 정리 보면 안전점검 있죠? 자, 안전점검 일단 체크합니다. 요 정도면 되는 거 모르겠다. 아까 글자가 좀 적다는데 좀 보입니까? 안전점검이 있고 이걸 특별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에 따라서요. 그 다음 밑에 보면 긴급 안전점검 있죠? 긴급 안전점검도 해야 돼요. 시설물에 해당되면 이 법에 따라. 이것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정밀 안전진단 있죠? 이것도 출제됐던 것 같아요. 올해. 이거 다 주관식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점검이 뭔지 긴급 안전점검 여기에 출제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또 무슨 점검? 정밀 뭐랬죠?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기본 과정을 다 하는데 아주 핵심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만 이야기한다. 그럼 이걸 한번 봅시다. 지금 요거 세 가지를 이제 분류를 했을 때 해결할 때 이거는 언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거는 언제 해야 될 느낌이 확 드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뭐 주기적으로 우리도 이제 정기 검진 같은 거 하죠. 건강 검진 했는데 문제가 있을 때 정밀 검사 같은 거 하죠. 그거 똑같은 논점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이거를 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더라 했을 때 받는 게 뭐라고요? 정밀 안전진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기초과정이니까 지금 하지 마시고 그냥 근데 뭐만 이제 할 거냐 하면 이것도 일종의 안전점검이야. 근데 옛날에는 이 긴급 안전점검 이쪽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 뺐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자, 칠판을 봅니다. 그러면 요 안전점검과 이 안전점검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왼쪽 이것도 기출 자꾸 출제되는 것 같아 자꾸 느낌이 드는데요. 이 안전점검은 키워드가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법에 따라.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다. 이거는 지금 하지 말자고요. 너무 복잡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복잡하는 건 나중에 한다. 이렇게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반기일 수도 있고
해우동 들어봤나요? 해빙기, 우기, 동이 뭐지? 월동기. 월동기 해지 1년에 3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2년마다 해야 되는 경우, 3년마다 해야 되는 경우, 4년마다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일단 키워드는 뭐다? 정기적으로 한다는데 이거는 그 문제 하죠. 이게 23에 나왔던 것 같다. 긴급 안전점검은 말로 하면 긴급할 때지 뭐. 정기적은 아니라는 거야 일단은. 그래서 법 표현적으로 보게 되면 긴급 안전점검은 붕괴, 전도 우려가 있을 때. 그래서 거기 2번이 그거죠. 2번에 이제 긴급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시설물의 붕괴나 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키워드 같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점검을 특별히 무슨 점검을 한다? 긴급. 이건 정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구태여 이야기하자면 저거와 대비된다면 붕괴 등의 위험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에요. 이게 키워드예요. 그런데 이것도 공통점은 그런데 안전점검이죠. 그럼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없지만 누가 그러면 이러한 안전점검이나 긴급 안전점검, 심지어는 정밀안전 진단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도 관리주체가 있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예, 여기 다 관리주체가 합니다. 이것도 관리주체, 이것도 관리주체, 이것도 관리주체 이렇게 돼요. 여기 관리주체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 또 쫙 적고 있죠. 조금 적지 말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적고 자 수업 들을 때 한번 외워보죠. 다시 우리 이제 그 시설물에서 제일 중요한 점검이 3종류가 있는데요. 우선은 왼쪽이 뭐죠? 안전점검. 그 다음이 긴급 안전점검, 정밀 안전 진단입니다. 이거는 진단이 앉아 있는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안전점검이에요. 둘 다 안전점검인데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붕괴 등의 위험성이 있을 때 하는 거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공통점은 3개다. 관리체가 하는데. 그럼 관리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63빌딩은 아까 일종 시설물이라 했죠. 일종 시설물이 했잖아. 그럼 그 해당 관리체가 시설물로서 법에 따라 이걸 다 해야 돼. 관리자는 누굴까요? 1. 주택관리업자, 2. 관리사무소장.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사업주체.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다고. 그렇게 법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질문하는 게 뭐냐. 법마다 관리주체가 다 달라요. 우리가 이미 했던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그죠? 이미 했지만 뭐 관리사무소 이런 식이지만 여기서의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원칙적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하지. 관리주체는 누구다고요? 63빌딩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당산철교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 국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소유자가 직접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한다고요. 자기 돈 들여서. 여기까지 됐습니까? 소유자를 포함하는 관리주체가 한다. 그래 돼 있죠. 그러면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면 일단 여러분 1, 2, 3은 좀 별표해 두셔야 됩니다. 용어 정리 나중에 기본 과정할 때 확실히 좀 하도록 하고요. 자, 한 장을 넘기면 75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75페이지를 보게 되면 1번 양갈로가 딱 있죠. 그 첫째 단어가 뭐죠? 1번. 누구나 돼 있죠. 관리주체가 돼 있잖아. 그 위에다 여러분 손으로 소유자라고 적어두시면 좋겠네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관리주체입니다. 시설물법부터는. 관리주체 일단 별표했습니까? 소유자라고 적었습니까?
소유자인 관리주체 같은 사람들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 요거까지만 줄자가서 정기적으로 분명히 정기적으로 뭐를 실시해야 된다. 이거는 또 안전점검 자체가 주관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뭘 하라? 이게 정기적으로 뭐 몇 년마다 하나 이런 건 나중에 하자는 뜻이죠. 됐습니까? 자, 한 장을 넘깁니다. 자, 한 장을 넘기게 되면 중간에 보면요. 3번이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긴급 안전점검의 실시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1번에 보면 누가 되어 있죠? 관리주체가 스스로 해야 되지. 어떨 때? 시설물의 붕괴 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역시 이것도 주관식이 나옵니다. 뭐를 실시해야 된다? 긴급. 공통점이 누가 하는 거죠? 그렇지요. 그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언제 안 됐죠? 아까 뭔가 문제 있을 때 하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출제많이 되고 있어요. 그 위에입니다. 이제 첫째 줄이 보면은 정밀 안전 진단의 실시죠. 거기에 이제 2번을 우선 먼저 할 건데 역시 이것도 누구죠? 관리주체잖아. 관리주체는 방금 했던 안전점검 체크 이거 주관식이 나옵니다. 안전점검이나 또는 무슨 점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뭐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죠? 방금 했던 요거죠. 예? 여기 이제 구태 이야기하자면 요게 2번 동그라미라고. 맞죠? 이게 정밀 안전 진단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2번을 먼저 했다고요. 뭐 했는데? 이거 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정밀 안전. 요거 했었죠? 근데 1번은 더 중요하다. 주관식도 막 나왔고. 1번을 보십니다. 1번을 보면은 역시 주어가 누구죠? 관리주체잖아. 그 관리주체는 몇 종 시설물 이게 주관식 나왔어. 일종 시설물이다. 일종 시설물이죠. 이것도 제가 이제 시험 나오고 걱정을 태산같이 했습니다. 답은 제1종인데 앞에 제자를 안 붙이면 원래는 틀리잖아. 근데 맞게 해줬습니다. 제1종. 그래서 수업할 때 제가 계속 1종 했는데 겁이 팍 나더라고요. 제1종을 써야 되는데 1종도 맞게 했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있죠. 겁을 먹고 이제 막 조금 잘못된 것도 다 맞게 해주는 주세인데 우리는 어쨌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정확하게 알자고요. 이게 만약에 다시 시험 문제는 또 나올 수도 있거든. 나오면 제1종이라고 꼭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제1종입니다. 제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또 정기적이죠. 1종 시설물은 정기적으로도 하라고요. 그게 63빌딩은 두 가지 관례로 하는 겁니다. 63빌딩은 분명히 1종이라 했죠. 1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하고 이거 하거든요. 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도 하지만은 특별히 63빌딩은 몇 종이기 때문에 제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도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정기적. 정기적 옆에다 그때 적자면 5년, 4년, 5년, 6년이야. 경우에 따라서 4년, 5년, 6년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은 5년마다 하는 거지. 이거 나중에 이제 상세히 하도록 합니다. 이런 걸 잊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로 한 4번인가 3번인가 나왔던 게 우리와 관련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하는 말이 O, X 중에 둘 중에 하나인데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그게 O라고요. 그게 출제가 3번 됐다니까. 공동주택 일종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무할 때 예를 들면 설정 21층 이상이라 하더라도 1종이 안 되죠. 2종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정밀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어. 직접 관련이 있잖아. 그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해되시죠? 그거 알아두십니다. 자, 그래서 뭐 거의 중요한 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물법에서 오른쪽을 봅니다. 5번에 보신다면 안전진단 전문기관 있죠. 여러분들 막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도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많이 나와요. 이것도 한 8번 나왔는데요. 등록을 해야 되거든. 하나는 체크합니다.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도의사한테 등록을 해요. 1번 동그라미 두째 줄에. 1번 동그라미 두째 줄에. 누구한테 한다고요, 등록을?
시도 있어 안 된다. 그 서울에 있는 사람은 어디 해야 돼요? 서울특별시장. 이런 시도 이상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알아두십니다. 시설물품 됐죠? 이 정도에서 또 넘어갑니다. 시설물법 했습니다. 시설물법도 그 매년 두 문제야. 우리가 직접 관련이 있잖아.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시설물법. 용어 정리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봅니다. 자, 시설물법에서는 사실은 시설물이 뭐냐는 최근에 많이 나왔고, 그런데 공동주택은 절대로 1종은 될 수 없죠. 2종은 될 수 있죠. 몇 층 이상이다? 그럼 3종은 될 수 있습니까? 실제로 3종은 될 수 있지. 나중에 이제 그게 또 엄청 이제 의미가 있는데, 특히 16층이 안 되더라도 역시 지정하면 시설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방 관련법으로 들어갑니다. 78페이지입니다. 소방 이제 기본법이 여기가 이제 요즘은 거의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양이 좀 작거든. 소방 기본법은. 소방 기본법은 사실 소방에 관한 기본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는 이미 기초서 이제 첫째 날 강의를 했지만은 주무부 장관 등이 장관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부터가 누구였죠? 소방청장이 되는 겁니다. 소방청장이 됩니다. 소방청장이 되고 맞죠? 그리고 이제 부령은 소방청령 이런 게 없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행정안전부령이 된다 했죠. 이거 좀 하나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설물법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시설안전공단 들어봤죠? 그게 이제 없어졌어. 이름이 없어졌다고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공동대 관리부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앞장을 넘겨옵니다. 77페이지 여기 소개는 해야 되죠. 그게 이제 보면은 77페이지 보면 이렇게 출제라는 파트가 있죠. 이렇게 출제받는 파트 거기 2번인가에 보게 되면 2번 찾았습니까?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 점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 돼 있죠. 이렇게 개정이 됐다고요. 소개를 좀 하는 겁니다. 소개만 하고 넘어갑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나 적어두면 좋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름이 없어졌고 뭐로 바뀌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뭐로 바꿨다고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그냥 체크만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혹시 뭐 공부하실 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바뀐 이름입니다. 자, 거기 갑자기 생각났고, 그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소방기본법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소방기본법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소방에 관한 기본법이고 주무부 장관이 소방청장이죠. 부령은 행정안전부령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 대신에 이제 이 소방기본법은 소방에 관한 기본법이다 보니까 소방과 관련된 기본적 용의를 정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소방 대상물 있죠. 자, 이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소방 대상물이 뭘까 한번 해봅니다. 자, 한번 보도록 소방 대상물. 자,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소방 대상물. 우리가 하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소방기본법상에 소방 대상물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 불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우리 이 건물도 소방 대상물이 되겠죠. 거의 다 불날 수 있는 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로를 무시 한번 읽어보면 소방 대상물은 건축물은 불나죠. 차량도 불나죠. 그럼 차량이나 건축물이 불나면 불 꺼야 되죠. 불 꺼야 한다는 법이 바로 소방기본법이에요. 불이 났으니까요.
불 끄는 데 대한 법인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선박도 들어가고 선박 건조 구조물도 들어가고 산림도 들어가고 그 밖에 인공 구조물도 들어가죠. 인공 구조물 출자 껐고요. 이게 옛날에는 공작물이었어요. 공작물이 인공 구조물로 바뀌었습니다. 용어가 공작물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것도 뭐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일반 물건 이런 것들 다 공통점이 불날 수 있는 물건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출제가 한 2번 나왔던 게 뭐냐면 선박 관련입니다. 선박 관련 중에 가로가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선박법 멋조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항구에 메어둔 것만 소방기본법상의 소방대상물입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 이 소방기본법은 아마 이제 국내법이죠. 불이 났을 때 이 법에 따라 불을 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소방대거든요. 소방대가 출동해서 불을 꺼야 되는데 항해 중인 선박은 불 끌 수 있죠. 우리 국내에 이제 항해 중인 선박들은 우리 이 법에 따라 불 끌 수 있지만은 항해 중인 선박은 좀 곤란하죠. 태평양 연안에 지금 불이 날 수는 있는데 불 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소방대가 갑니까, 그죠? 이게 기출 문제였어. 선박 중에서는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기본법상의 소방대상물은 아니죠. 불은 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건물을 가면 소방대상물이 맞죠? 불 날 수는 있죠. 근데 불이 나게 되면 불과 관련되는 일단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그게 바로 관계지역이에요. 출제 한 서너 번 됐습니다. 관계지역이 뭐냐 하게 되면 방금 했던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죠. 이 건물이 있는 장소 있죠.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지역으로서, 그 조금 이웃 지역으로서 뭐 하는데 필요한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고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무슨 지역이란다? 관계 지역이야. 소방기본법상에 그것도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상한 또 질문을 자꾸 합니다. 이제 그냥 이상한 질문, 극단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건물에 불이 나면 안 되지만 불이 나게 되면 이 건물은 그럼 소방대상물이죠. 그럼 소방 지역이 있겠죠. 관계 지역이 있겠죠. 지역이 있으면 여러분인데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러 탁 왔는데 이 건물에 불이 났다고 해서 불 끄는 활동을 소방 활동이라 하거든요. 불 끄는 활동을 뭐라 한다? 소방 활동이라 하는데 소방 활동을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이 건물에 불이 난 거야, 그죠? 근데 진짜 강의하러 왔는데 불이 나쁘네. 그럼 의무적으로 불 끄는 소방 활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된다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근데 뭐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방 활동은 아무나 안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소방대가 와서 불 꺼야 돼요. 뭐가 와서 불 끈다고요? 그래서 소방 활동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방 활동은 이 소방이 불 끈다 이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소방 활동은 불 끄는 활동이죠. 불 끄는 활동을 해야 될 의무자가 소방 뭐가 된다? 대가 된다고요. 소방대가 꾸려져서 이게 소방대상물에 불을 끄거든요. 하는데 우리 이 건물이 불 났다고 해서 항상 옆에 소방대가 있는 건 아니죠. 시간적 그것이 있죠. 시간적인 갭이 있는데 그때 실제로 구조구급 활동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 의무자가 관계인이야. 관계는 한 6번 나왔습니다.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은 소방대상물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밑에 3번.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관계인이 될 수는 있나요?
이 건물에 딱 와서 여러분들이 이 건물에 지금 앉아 있죠. 앉아 계시고 저도 이 건물에 딱 서가 있다고요. 마이크까지 잡고 있고요. 그럼 제가 관계인이 되느냐고요. 그게 진짜 이제 어려운 개념이야. 민법상에 우리가 점유자는 아니지. 점유자는 뭐냐면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건물의 소유자 아니죠. 임차인도 아니죠. 그럼 점유자가 될 수는 없지. 맞죠? 그럼 우리 이제 애들 학원이 만약 이 건물의 주인일 수도 있고, 우리 이제 11층의 주인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 임차인이었다 하면 점유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민법 공부하실 때 임차인은 직접 점유하잖아. 그죠? 빌려주는 사람은 간접 점유. 이게 임차인 정도가 되어야 점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 건물에 불이 나더라도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의무는 없는데 왜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근무할 앞으로 공동주택에도 불날 수 있지요. 그럼 불이 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관계인입니까? 관계인이지. 왜냐하면 관리자잖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근무하는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그냥 있죠. 이거 이제 그 의무를 방치해 버리면 100만 원 벌금에 처합니다. 100만 원 벌금에 처하는 순간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금고 이상 아니다. 금고 이상이 아니네. 금고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없네. 응? 그죠? 근데 벌금 관리와 관련돼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안 되죠. 동대표 같은 것도 안 되고 이런 여건이 있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100만 원 벌금도 이제 해야 되지만, 그죠? 그러니까 관계인이 중요하다고요. 자, 관계인은 이겁니다. 관계인은 해당 소방 대상물의 누구를 말한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관계인이 되면은 소방대가 출동하기 전까지는 무슨 활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 나중에 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 소방기본법상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랬죠? 주무부가 했죠. 최고 책임자가 소방청장이죠. 우리나라에는 소방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소방청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이 뭐다고요? 소방청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방 이제 청장 밑에 혹시 누가 있을까요? 불과 관련돼서 글자 너무 작습니까? 글자 작대는데 자꾸 작게 적네요. 그는 뭐라 한다고? 소방 본부장이라고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였어요. 소방청장 밑에 누가 있다고요? 소방본부장이 있고, 구태여 얘기하자면 소방본부장 밑에 뭐가 있을까요? 소방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불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 한 분 계시는 소방청장, 그 밑에 소방본부장이 있고 소방서장 이렇게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소방본부장은 기출 2번인가 3번 출제됐는데 어디의 장이죠? 1. 시도, 2. 시군구.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지자체. 시도마다 한 분씩 있는 거야.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한 분, 경기도에 한 분, 이런 식으로 시도에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시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요, 소방청 밑에다가 소방본부가 있고요. 그죠? 각도 소방서가 앉아 있게 되죠. 소방서가 있는데 거기 장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 소방본부장은 각 시도의 장입니다. 각 시도의 장. 또 이제 적고 있죠. 안 줘도 된다니까요. 책에 있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습성을 한번 길러봅니다. 그래서 보면 자, 우선은 관계 밑에 보면 4번에서 소방본부장 있죠. 본부장은 특별시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강력시,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도, 특자도 합해서 뭐라 하죠? 시도. 그래서 시도에서 화재 등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뭐라 한다? 소방본부장이라고 하는 것이지. 맞죠? 그럼 아까 우리가 소방활동은 누가 한댔죠? 소방대인데
소방대인데 그게 이제 보면 소방대 이제 구성원이 세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래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선은 이제 소방대장 모든 단체는 대장이 있죠. 대표가 이제 있게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관리사무 자치관리는 대표자가 누구죠? 네? 자치관리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네? 관리사무소장 맞죠? 입대의 대표자는 회장, 관리단의 대표자는 관리단장 하면 안 된댔지요. 관리인이라고요. 맞습니까? 소방대의 대장은 소방대장. 근데 소방대장에 딱 보면 소방대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로 명시가 되어 있냐면 어떻게 되어 있죠? 소방대장의 뜻이 뭐죠? 요 두 사람입니다. 본부장이 될 수도 있고 서장이 소방대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본부장, 서장 등 화재 등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 되어 있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것도 또 제가 자꾸 이제 올해 출제됐던 기억이 자꾸 나는데 화재 경계지구 있죠. 출제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화재 경계지구는 불 나고 나서 하는 겁니까? 불 나기 전에 하는 겁니까? 불 나기 전에 미리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클 것으로 되는 이런 지역 등을 대상으로 누군가가 지정하는 지구가 있는데요. 주관식도 나왔습니다. 무슨 지구라 한다? 화재 경계지구라 합니다. 누가 지정한다? 시도의사. 그렇게 돼 있지. 그래서 보면 일본에 보면 시도의사는 법으로 정한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무슨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무슨 지구? 화재 경계지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누가 지정한다? 시도의사 많이 나오죠. 시도의사가 지정한다. 근데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또 누가? 그게 시도의사 위에 누가 있냐고요. 소방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죠. 그래서 2번이 신설이 된 거예요. 오른쪽에 2번을 보면은 위 이래도 불구하고 시도의사가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누구는 소방청장 이런 걸 살짝 바꿔서 놓는다니까요.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의사에게 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 맞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 조문은 모아놨는데 그 다음에 2번 양갈로입니다. 2번 양갈 제목 중요하죠. 누구의 소방활동이죠? 이 사람이세요. 이 사람이 소방활동을 하라고. 이 사람이 이걸 해야 될 의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관계인의 소방활동 보면 관계인은 주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관계인은 주관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이 화재 등 위급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 또 내모합니다. 뭐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등등을 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죠. 하여야 한다 이러면 의무거든요. 그래서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하나가 나오는데 얼마 벌금이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방기본법의 핵심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어도 되겠죠? 안 지우면 안 됩니까? 적었어요, 그럼. 좀 시간을 주겠습니다. 소방청 밑에 소방본부가 있고요. 소방본부 밑에 뭐가 있다? 소방서가 있다는 겁니다. 소방본부 밑에 뭐가 있다? 그래서 그 장을 다 장자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방본부장은 각 시도에 한 분씩 있는 겁니다. 소방 관련 아주 최고 책임자가. 그 사람을 뭐라 한다? 소방본부장을 하고 이 본부장과 서장이 소방대장이 될 수 있죠. 소방대장. 자, 이렇게. 아니, 뭘 적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됐죠? 지웁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지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소방 대상물은요, 불날 수 있는 물건이죠. 단 선박 같은 경우는 항해 중인 선박은 안 되죠. 항구에 매어든 선박만 해당한다. 그러면 소방 대상물이 있으면 관계 지역이 있죠. 관계 지역은 소방 대상물이 있는 혹은 이웃 지역이죠. 이런 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이 나게 되면 소방대가 소방 활동을 하는 게 원칙인데, 아까 했던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인데 이 사람은 그죠? 소방대가 출동하기 전까지 뭐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죠. 이걸 어기게 되면 얼마 벌금이다? 100만 원 벌금이다. 여기까지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어놓고, 자, 여기 이제 의미가 있는 걸 지금부터 합니다. 그래서 소방 관련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가 지금 했던 소방기본법이고, 또 하나가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80페이지 한번 볼까요? 80페이지 보면 법 이름이 엄청 길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제가 앞으로 화재 예방법이라 할게요. 예? 화재 예방법. 자, 그래서 예방이라는 뜻을 일부러 넣었던 이유가 이제 지금부터 그 이유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이 건물이 소방 대상물이 맞죠? 맞습니까? 불날 수 있죠. 불날는데 아무 조치도, 예방 차원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는데 불이 나버리면 빨리 가서 소화기 사와야 되죠. 빨리 가는 순간 불 다 타쁘지. 여기 엄청난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부터 보는 법, 줄여서 화재 예방법에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제일 이제 자주 나왔던 것이 소방시설이야.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정한 요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를 해둬야 할 소방 대상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제 넓은 개념인데, 요 이제 넓은 개념인 소방 대상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좀 방금 했던 뭐 건축물, 차량, 선박 건조 구조물 등등 있었는데, 이런 건물을 두 종류로 나눈다고요. 하나는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게 있고, 너무 작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둬도 되는 것이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소방 시설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할 소방 대상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규정한 제일 중요한 법이 화재 예방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화재 예방을 빼면 그다음 법 이름이 뭐죠? 화재 예방을 빼면 법 이름이 뭐가 되느냐고요. 옛날에는 그냥 소방시설 설치법이에요. 이 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라고, 설치 유지를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법이 있죠. 그래서 그걸 이름을 붙이는데, 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특정자를 붙여요. 요 앞에다 특정자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특정을 붙이게 되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용어 정리는 우리가 약속입니다. 화재 예방법에 따르면, 줄였어요. 화재 예방법에 따르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딱 특정 소방 대상물이 딱 나오면 화재 예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법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항상 이제 우리와 관련되는지를 찾았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시설물법을 할 때도 과연 공동주택, 여러분들이 근무하시게 될 공동주택이 시설물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했잖아요. 관련 문제가 한 4-5문제 나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근무하게 될 아파트가 그러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냐고요. 그게 맞다. 아파트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야. 표현이 앉았다 해서 이해되십니까 지금? 아파트 등 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아파트 등이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아무래도 맞다 아니다? 맞겠죠. 그럼 우리가 공동주택 중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연립주택에서도 혹시 근무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연립주택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야, 연립주택은 특정 소방 대상물일까? 아니니까 지금 안 짓고 있는 거야 지금. 별로 분위기가 안 좋네요. 아니라고요. 진짜 중요하다고. 다세대도 아니에요. 기숙사는요? 맞다는 뜻입니다. 이게 희한해. 기숙사 요 두 가지만 그렇다고. 공동주택 중에서는 요 두 가지만 뭐다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했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아예 언급이 없는 단독주택 모두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죠. 뭐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거예요. 특정 아니다. 그럼 뭐 소방 시설을 이 법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주택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인데도 화재방법에서는 정작 특정 소방 대상물로 취급을 안 해. 그게 구대에 얘기하자면 뭐 소방 시설을 설치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해놓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관식이 나온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회 다니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설령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히 이거는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시설을? 에?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소방시설 말고. 그게 여러분 뭐 다니다 보면 있어요. 주택용 소방시설이 뭐냐면 소화기라는 거 있었죠. 가장 기본적으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행 감지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게 책에 적어놨어. 자, 책을 봅니다. 여러분 뭐 진짜 아주 자꾸 이제 배나가 있으니까 좋네요. 적지도 않고 설명만 자꾸 들어보는 겁니다. 책에 다 있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보면 화재방법 상의 용어 정리 중에 중요한 것은 첫째 소방시설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소방시설을 여러 가지 설비로 나눠요. 그 설비 중에는 자 소화설비 줄 거고요. 소화설비. 그게 소화기 하나 적어두고 경보설비도 있죠. 그게 비상벨 같은 거 있고요. 피난구조설비에 뭐 피난계단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소화용수설비에는 뭐가 있습니다. 일단 소화용수설비에는 뭐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소화용 물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화활동설비 줄 거고요. 제연설비라고 하나 줍니다. 제연이 뭐죠? 연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합해서 뭐라 한다? 소방시설. 소방시설은 소방설비를 5개로 나눠요. 주로 크게는. 첫째는 소화설비 있죠. 불 끄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요? 경보설비는 경보하는 설비죠. 그 다음에 실제로 불이 났을 때 피난구조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죠. 물. 소화용수설비 또 소화활동설비 등이 있는데 자 한번 질문. 여러분들이 근무하시게 될 아파트가 만약에 16층이고 세대수도 300세대 정도가 된다면 다 설치해야 돼. 이거 소화설비부터 이런 거 다 이 법에 따라 설치를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맞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립주택은요? 안 해도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보면 밑에 셋째 줄에 보면 3번에 보면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것이 있죠. 네?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를 설치해야 되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러한 소방시설을 법에 따라 설치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쫙 정해놓은 거야. 대통령 정해놨는데 희한하게도 1번 동그라미 만재가 강조를 좀 하는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이 있겠죠. 용도 중에. 네? 용도 중에 공동주택이 있는데 뭐만 딱 들어간다고요? 아파트 등과 기숙사만 들어가. 근데 보통요 1호가 단독주택이거든. 그럼 1호는 안 해도 된다는 거야. 2호 중에서 공동주택 이제 29개 용도 중에 2호 중에 뭐만 아파트 등과 기숙사만 그렇다고. 그런데 밑에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등 다수라고 제가 적어놨던 이유는 그 다음 모든 건물은 다 특정소방 대상물이에요. 그럼 우리 이 건물은 특정소방 대상물일까요? 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런 거. 여기 보면 휴대용 조명등이라는 거 보시납니까? 혹시 보입니까? 저기 무슨 설비죠? 응? 저기 피난 구조 설비라고요. 저런 것들. 그래서 이런 상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기본 과정할 때 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지금 꼭 알아주셔야 될 게 소방 대상물 중에서도 특별히 이 법에 따라 이거를 설치해야 될 것들을 뭐라 하는데
특정 소방대상. 거기에 주택 중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법조문에. 아파트 등과 기숙사가 있다. 그 말을 주택을 해서 제외되는 것은 단독주택 모두와 연립 다세대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설치를 안 해도 되지만 뭐를 설치하라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오른쪽이라고요. 오른쪽 셋째 줄이 보게 되면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돼 있죠. 이게 이제 이른바 주택용 소방시설인데 거기 보면 다음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돼 있죠.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로 2번이라고. 2번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주관식이 나왔습니다. 소화기뿐만 아니라 뭐는 단독경비행 감지기만큼은 반드시 다른 주택에는 설치되라고요. 아파트 기숙사를 뺀 나머지 주택에도 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진짜 별표입니다. 소화기와 뭐다? 단독경비행 감지기.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위로 1번 동으로 올라가면 다음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방금 소화기와 뭐다? 단독 경비행 감지기를 설치해야 될 대상에는 기역의 건축법상 단독적 모두 들어가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중에서는 뭐는 빼고 아파트 기숙사를 뺀 역시 연립과 다세대 주택만큼은 반드시 뭐는 설치하라고요?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핵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칠판.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갈 건데, 자, 요걸 또 줄입니다. 당연히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법으로 정한 이거를 설치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중에는요, 작동을 아무나 할 수 없고 좀 전문 지식이 요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를 소방 안전관리자를 합니다. 그 전문가를 뭐라 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법으로 정한 소방 안전관리자나 또는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을 하여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이걸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건 아니죠. 선임을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럼 요거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것이 뭐냐면 여기에다 이름을 더 붙이면 돼요. 소방 안전 관리. 한창 숨을 쉬었다가 대상물입니다. 무슨 대상물이다? 소방 안전 관리 그다음 뭐죠? 대상물이라는 것이지. 그럼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 생각에 소방 안전 관리 다음에다 자자를 생각하시라고.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될 대상도 있다고. 맞죠? 무슨 말이겠죠?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이 있다는 겁니다. 또 적고 있죠.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이 있다.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이 있다. 근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특급과 1급과 2급과 상급이 앉아 있는데 이거는 뭐 언제든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1급, 2급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특급이 있다가 지금 또 상급마저 신설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있죠. 뭐를 외우냐면 아파트만 외우자고요. 아까 얘기했죠. 시설물도 공동주택이 시설물이 될 수 있냐가 중요했듯이 여러분들과 관련된 아파트가 과연 특급이 될 수 있는지 1급이 될 수 있는지 2급, 3급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옛날에는 2급만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은 특급도 그렇고 1급도 그렇고 2급도 그렇고 3급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특급, 1급이면 지금 외웁니다. 자,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자,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은 82페이지 찾았습니까? 그게 첫째 줄이 보면은 소방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이걸 이름하여 뭐라 가로 속에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특급이 있고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죠. 자, 이거를 꼭 지금 외우자고요. 다른 것까지 다 외워버리면 이제 희석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만 보자고요. 아파트가. 그래서 보면 1번 동그라미 별표. 1번 동그라미 별표입니다. 1번 동그라미가 뭐냐면 몇 층 이상이죠? 50층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거의 대다수가 지하층은 또 청수에서 완전히 뺍니다. 몇 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이야. 특급입니다. 그럼 63빌딩은 건물입니까? 건물이 여기 안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아파트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곳이 50층짜리 근무할 수도 있죠. 이러면 여러분들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자격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매우 중요해요. 다시 외웁니다. 몇 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 또 높이가 200m 이상이다. 그럼 여러분 특급에 근무하는 겁니다. 맞나요? 특급. 됐죠? 이게 이른바 건축법으로 이야기하면 초고층급이야. 근데 초고층급은 여러분들은 특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양갈로 2번에 또 1번을 또 별표합니다. 이번에는 몇 층 이상이죠? 30층 이상 지하층 역시 빼고 또 높이가 몇 미터? 그러면 여러분들 1급에 근무하는 겁니다. 1급입니다. 1급에 근무한다. 근데 옛날부터 있었던 2급은 여러분들 엄청 익숙합니다.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이지. 이것도 별표 한 2개 두십니다. 4번 동그라미 보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몇 조에 따른 공동주택 해놓고 가로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무관리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300세대 근무한다. 층수가 20층밖에 안 된다. 그러면 특급도 아니고 1급도 아니죠. 그러나 의무관리이기 때문에 몇 급이다? 2급에 되는 겁니다. 2급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신설된 상급이 하나가 있는데 중요합니다. 상급은 있죠. 될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뭐 해놓고 1, 2, 3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중요합니다. 연면적이 얼마죠? 1000 이상이 별표 한 2개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무관리도 아니요. 30층 이상도 아니요. 50층 이상도 아닌 공동주택에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면적이 여기도 연면적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연면적 되어 있잖아. 지하층을 포함해서 연면적이 1000 이상짜리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 등 이런 것들은 적어도 상급으로 편입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다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아무나 선임하면 안 돼. 나중에 보면 뭔가 경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특급은 더 경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이미 하나 적어둡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 있죠. 소방공무원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특급이냐 이거에 따라는 경력이 달라요. 이게 20년입니다. 특급은 몇 년이다? 20년. 요거는 7년이고요. 요거는 3년이고 요거는 1년입니다. 이렇게 미리 하나 살짝 적어두면 좋아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큰 흐름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50층도 아니요, 30층도 아니요, 의무관리가 아닌데 한 1000제곱미터 연면적 이상인 아파트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관계인이죠. 관계인이잖아요. 그 관계인은 선임을 해야 돼. 자격자를. 그런데 6개월 근무한 사람은 안 되는 거지. 몇 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재 방법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냥 얻어주고 이번 시간에 3개 법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3개 법을 하면 끝나요. 전기사법, 성관계법, 집합건물법입니다. 그것도 좀 쉬었다가 합니다.